네, 이어서 뉴스이데이 시간입니다. 영남일보 전준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산된 줄만 알았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재추진됐다고요? 네, 대구 경북 특별시의 토대가 오늘 마련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철호 경북도지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공동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네, 이 합의문 서명은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네, 실은 홍 시장의 발언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가 다시 쟁점이 됐는데요. 네, 홍 시장은 지난 11일 열린 대구시의회 임시회에서 행안부의 TK 행정통합 중재안이 오늘 나왔다며 아직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이를 받을지 안 받을지는 결정하지 못했다. 네, 잘 되면 다음 주 중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음, 그리고 대구시는 내부 논의를 거쳐 수용한다는 뜻을 행안부에 전달했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경북도에서도 합의에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죠? 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통합안 합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이 네, 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이달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질의에 다음 주 중으로 행정안 전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재안에 사인하는 행사가 행안부에서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인하는 행사가 오늘 진행됐죠? 네, 맞습니다. 중재안 내용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텐데요. 먼저 쟁점이었던 청사 활용 문제와 경북 북부 지역 균형 발전 문제, 국가 사무재정 2항의 대구시와 경북도 정부가 합의를 이루면서 오는 2026년 출범이 가시화됐습니다. 네, 공동합의문에는 대구 경북 통합 추진을 위한 4개 기관의 역할과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간 7가지 합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 후 명칭은 대구 경북 특별시로 하며 특별시 지위는 수도인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으로 결정키로 했습니다. 음. 부시장과 소방본부장 등의 직급과 정수 역시 수도에 준하도록 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이 된다면 기존 시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해당 내용은 지금과는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구와 경북은 통합 후에도 시군 자치구가 종전 사무를 개송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네. 북부 지역 발전 등 지역 내 균형 발전을 적극 추진하도록 했습니다. 음. 권역별로 지역 발전 계획인 통합 발전 전략도 추후 수립할 계획인데요. 네. 또한 쟁점이 됐던 기존 대구시 청사와 경북도 안중시, 포항시 청사는 모두 활용하기로 했고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기능을 배분하되 소재지에 따른 관할 구역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네. 이 대구 경북 특별시 의회의 소재지는 합동 의원 총회에서 정한 뒤에 이제 대통령령으로 추진키로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와 함께 행안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입법 절차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의 사무와 재정을 적극 이양하기로 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은 공동 합의문을 토대로 신속히 통합 발의를 마련해 정부로 건의할 예정이며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를 구성해 대구 경북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네. 대구시와 경북도 해안부 지방시대위는 합의문에 상호 존중과 신뢰에 기반해 통합을 계속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음. 앞서 이 행정통합 파급 효과에 대한 분석도 나왔었잖아요. 네, 대구정책연구원은 행정통합 20년 뒤 지역 내 총생산이 현재보다 8.4배 증가할 것이란 자체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네. 즉 통합 후에 신공항, 풍부한 에너지, 수자원 등 성장 인프라를 기반으로 기업 유치가 활발해져 2045년 지역 내 총생산은 1,511조 7천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네. 일자리 역시 269만 개에서 773만 개로 2.8배, 음. 사업체 수는 61만 개에서 236만 개로 3.8배, 인구는 491만 명에서 1,250만 명으로 2.4배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연구원 관계자는 서울이 현 추세대로 성장한다고 가정했을 때 2045년 대구 경북 특별시 위상은 서울 대비 인구는 1.4배, 일자리는 1.5배, 사업체 수는 1.4배 수준, 지역 내 총생산은 1.3배 수준까지 늘어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좀 주민들의 의견을 잘 살펴보고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음 소식으로는 포스코 포항 제철소 수소환원 제철소 건립이 당초보다 좀 빨라진다고요? 네, 정부의 행정 절차 단축으로 제철소 착공은 내년 6월로 앞당겨질 전망입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7일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과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등 관계부처와 함께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포스코 그룹과 투자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네. 수소환원 제철 매립 예정 부지 및 이 제강 공장 조업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음.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포스코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의 경우 해상교통안전 진단 면제, 환경영향평가 신속 추진, 매립 기본계획 반영 절차 신속 추진 등 총 11개월의 행정 절차를 단축했다면서 이에 따라 착공 시기는 내년 6월로 앞당겨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 수소 환원 제철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좀 경과도 소개해 주시죠. 네, 수소 환원 제철이란 화석 연료 대신에 수소를 사용해서 쇳물을 생산하는 혁신적인 기술로 탄소 중립을 해결할 꿈의 기술로 통합니다. 이에 포스코는 탄소 중립을 이루기 위해 약 20조 원을 투자해 수소 환원 제철소 건립을 추진해 왔는데요. 네. 포항제철소 내 설비 부지 포화 상태로 인해 영일만 공유 수면을 매립한 땅에 수소 환원 제철소를 짓는다는 계획으로 포항시, 경북도, 국토부, 산업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등 관련 부처와 용지 조성과 관련해 협의를 이어왔었습니다. 네. 뭐 이런 가운데 이번에 이제 정부의 지원으로 좀 시기가 앞당겨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번 수소환원 제철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2050년 프로젝트 완성 시 포스코의 광양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총 40조 원의 투자 효과와 함께 수소환원 제철 기술을 활용한 철강 탄소 중립이 기대된다면서 정부도 이러한 기업의 탄소 중립 노력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강도영 해양수산부 장관도 수소환원 제철 공정은 탈탄소 전환 선도, 탄소 무역 장벽 극복 등 세계 시장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핵심 기술이라며 제철 사업이 온실가스 배출 사업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대표적인 친환경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에 뭐 포스코는 참 좋은 기회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정기섭 포스코홀딩스 사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 지원에 감사함을 표하면서 수소환원 제철 프로젝트 등 2030년까지 계획된 74조 원의 투자를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면서 글로벌 보호주의 확산, 전기차 캐점 등 대내외 경영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 속에서 기업들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을 지속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수소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관련 소식을 하나 더 다뤄보죠. 포항시가 수소 특화단지 선정을 또 코앞에 두고 있다면서요? 네, 포항시는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2차 전지, 수소,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는데요. 네. 철강 일변도의 산업 구조 한계를 절감하고 다변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은 큰 결실로 다가와서 2차 전지와 바이오는 특화단지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뒀고 수소 역시 특화단지 선정을 오는 11월 앞두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특화단지로 선정이 되면 어떤 점이 좋은 겁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진행한 경북 민생 토론회에서 8천억 원 규모의 동해안 수소경제산업벨트 조성 사업을 지원해 경북을 수소산업의 허브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듯이 수소의 미래는 매우 밝은 편입니다. 네. 포항은 우선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연료전지 기업을 유치하고 고효율 연료전지를 개발하며 인재 양성으로 수소연료전지 시장을 선점하고 오는 11월 국무총리 주재의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계를 거쳐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더욱 역량의 박차를 가할 예정입니다. 네.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되면 클러스터 구축 사업과 시너지를 일으켜 인프라 지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개발, 인재 양성, 협력 네트워크 구성 지원 등 연료전지 기업들의 국내 최고의 기업 활동 여건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포항시도 이 수소 산업과 관련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밝혔죠? 네, 포항시는 특화단지 선정 이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수소연료전지 생산 수출 거점 조성을 이룩하면 수소연료전지 부품 소재 100% 국산화 및 해외 수출액 1조 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연료전지 기업 유치 30개사, 인력 양성 사업 연계 청년 일자리 1000개 창출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수소특화단지 위치는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로 부지 면적은 600만 제곱미터가 넘습니다. 네. 뭐 이렇게 수소 연료전지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데 포항은 수소 산업에서도 연료전지 쪽으로 좀 가닥을 잡은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포항이 집중하고 있는 연료전지 분야는 친환경 분산 전원으로 강점을 지녀 수출 산업으로도 유망합니다. 네. 도심지에도 입지가 가능한 유일한 분산 발전원인 연료전지는
수요지 인근 발전 시 송배전망 구축 등 개통 부담 최소화가 가능하며 글로벌 연료전지 시장 역시 향후 지속 성장할 전망입니다. 네. 경북 전체로 보더라도 수소 연료전지 산업은 지역 산업 성장 구조의 중심부에 위치해 연간 산업 성장이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게 나타납니다. 그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경북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가 성공적으로 조성될 경우 경북의 주력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 지식 제조업, 미래 신산업, 그리고 지식 서비스업 등 다양한 경로로 영향을 미치는 중심 산업으로 부각될 뿐만 아니라 국내 수소 연료전지 산업 육성의 동기가 부여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고정형 연료전지 시장은 연평균 20% 성장해 2025년에는 그 규모가 10.6억 불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포항시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가 될 수소 특허단지 관련 소식 살펴봤습니다. 전준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